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소망을 이뤄주는 감사의 힘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약간 그런 어릴 적의 그 기억들은 한 번 있을 거예요. 내가 밥을 좀 잘 안 먹거나 막 이러고 있으면 너 그거 지금 못 먹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죄 받고 그거 다 못 먹으면은 너 뭐 지옥에 갈 거야 막 약간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죠. 너는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아니면은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어른이 돼서 났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만 감사하다라는 딱 그 표현이 필요한 때만 우리가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아예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그 새로운 정의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감사란 감사함과 소중함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감사한다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감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 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뭘 먹든 어떤 물건을 쓰든 의식적으로 그냥 소중하게 되게 여길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이 물을 마실 그게 있다니 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미리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는 그 에너지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격렬하게 강력하게 끌어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이게 있잖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소리 자체는 진동이고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는 에너지가 있고 우리 주파수처럼 그 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파동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거나 이런 거는 같이 공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인상을 팍 찡그리게 되고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파동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감사를 하시면 내 앞에 정말 또 다른 감사할 일을 내가 불러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뭔가 좀 에너지가 다운이 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감사라는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딱 코드 꽂듯이 충전하듯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하든 말을 표현을 하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미리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은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에 끌어당길 수 있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그 상황들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 계속 감사의 정의와 우리가 왜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왔고 또 감사가 주는 이점은 무엇이고 이제 쫙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원리와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나갑니다. 이게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뇌파랑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딱 일치하게 된대요. 그래서 매 10초당 심장 박동이 보이는 그 사이클이 0.1Hz거든요. 근데 이게 뇌파 주파수랑 똑같대요. 그래서 둘 다 0.1, 0.1Hz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조현상은 여러분이 약간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방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도 약간 기분이 약간 좀 되게 우울해지고 다운되는 느낌?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되게 나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막 힘이 나고 좀 내가 좀 행복해지는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이런 동조 현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보내는 뇌파와 심장, 이게 여러분하고 일치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게 불일치를 할 때는 되게 불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약간 흔히들 사람들이 누가 약간 내 친구가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근데 내가 얘 화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소용없어. 해봤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래요.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거랑 똑같대요. 왜냐하면 나는 기쁨의 파동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이 사람 자체는 그 파동, 주파수 자체가 일치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그래서 내 자신의 파동이 이렇게 감사와 사랑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이 사람들 그냥 그 파동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파동에 그냥 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분들을 내 삶에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 자체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올리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기쁨, 사랑, 감사 이런 건 되게 높은 파동, 높은 진동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파동을 내가 일으키려면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하라는 거죠. 네, 이 책이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와칭이라는 책에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이제 첫 번째 화분에는 이렇게 칭찬만 한 거예요. 그 식물에게 계속 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새로 돋아나는 이 앙증맞은 새잎 좀 봐. 뿌리도 땅속 깊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의 말을 건넸고, 두 번째 이제 화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화분한테는 비난과 불평을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약간 너 정말 못생기고 정말 볼품없구나.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꿀 가치조차 없어. 막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화분들을, 세 가지 화분들을 비교를 했는데, 칭찬을 받은 식물은 정말 튼튼하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물은 그냥 그런 상태를 유지했대요. 근데 비난을 받은 식물은 정말 약간 비실비실거리면서 자라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이 가진 그 힘이고 에너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감사 모임이 또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감사 모임 중에 한 회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죠.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네, 식물에게도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 중에 호오포노포노라는 그 영상에서도 네 단어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여기도 감사합니다는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종종 나는 삶 속에서 정말 사랑과 감사와 이런 에너지를 뿜뿜하고 싶은데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보내겠어 딱 하는데, 약간 그거였죠. 주변에 뭐든지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 진짜 감사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런 경우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현재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가 대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지? 분명히 감사하면은 내 삶이 이렇게 좀 바뀌고 내가 좋은 상황들 끌어당기고 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감사할 일이 안 일어나는 걸까? 이런 경험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한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약간 당신이 먼저 점점점 약간 이런 네가 먼저 감사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은 단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나의 감사를 막는 그냥 방해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이 사람이 옳으냐 뭐 내가 옳으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지금 현재에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차피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보다 나는 어차피 내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감사하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이 사람은 진짜 감사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는 이것도 역시 나의 삶의 행복을 막는 그런 장애물일 뿐이고 이런 상황에 내가 닥쳤을 때야말로 정말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나에게 좀 더 좋은 일이 다가올 거고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이런 앞길을 막는 장애물에는 여러분의 그런 감사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 그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내 감정을 보라고 되게 많이 말들을 하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있거나 그런 상황들 딱 겪고 있는 나를 제3자 입장에서 약간 멀리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시청을 하듯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감정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인 상황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더 감사해야겠어 라는 기분이 딱 드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딱 빨리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약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조바심을 가지시면 일단은 안 되는 것 같고 감사를 일단은 실천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야 감사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 아이씨 당장 때려치워야겠어. 아무 효과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격언을 상기하라고 합니다.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네,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네, 이 말을 딱 적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이 고조된다는 거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더 좋은 게 앞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을 단련하듯이 감사하는 마음도 연습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책에 약간 감사 모임이라는 진짜 실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 회원들의 변화를 이렇게 약간 모니터를 하면서 이 책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이 본래 본인의 목표는 100% 내내 감사하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도 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죠. 항상 100% 내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약간 안 되는데 내가 어떡하죠?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실천했던 거는 그냥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시작했대요. 교통체증 때문에 약간 좀 길이 막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한테 좋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디오로 된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원래 60%대 40% 이렇게 감사와 짜증 막 이런 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퍼센테이지를 천천히 이렇게 늘려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도 100대 빵 이게 아니고 70대 30 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방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알람 같은 걸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전에 영상에
걱정은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하세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감사도 매 시간 한 시간에 한 번씩 이게 알람이 울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릴 때마다 내가 그냥 정말 딱 기억을 해놓고 그게 얼트 되는 거죠. 아, 감사할 시간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감사할 거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사를 이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 있죠. 네,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또 이거 하나를 권유하고 싶은 게 셀프 칭찬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떤 면이 좋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하나쯤은 남들에 비해서 이건 좀 내가 괜찮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의 그 무의식에 깔려있는 불만과 걱정, 그리고 what if, 약간 만일 뭐뭐뭐라면 내가 이거 하다가 만약에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네, 아니면 내가 좋은 엄마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내가 만일,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그런 파동 중에 가장 낮은 파동이에요. 네, 사이토 이토리 씨도 얘기했거든요. 일본 최고의 부자인 그 사이토 이토리 씨도 약간 벌벌 떠는 파동 막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두려움은 모든 파동 중에 가장 낮아요. 모든 진동 중에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까 이 책에서 뭐 만일 뭐뭐라면 what i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일단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의 파동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스테이지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순삭시키세요. 삭제해버리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네. 그리고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들 때 무조건 일단은 그 생각들을 딱 적고 그거를 다시 반대로 약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꿔보시는 연습해보시는 거. 그리고 그런 노력을 또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내 삶 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이를테면 내가 마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난 다리 너무 아프고 막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우, 집 가까이 이렇게 훌륭한 식품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비록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되지만 덕분에 나는 정말 오늘 세일해서 좋은 반찬거리랑 음식들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았어?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내가 서서 기다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아니면은 내가 지루하면 뭐 앞뒤 사람하고도 이렇게 서로 애기 엄마들 있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뻐근한 다리를 불평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고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유익하거든요. 감사할 기회를 내 삶 속에서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네, 일부러 약간 하루에 100가지 내가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아침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헤어 정리하거나 옷 입으면서 칭찬 스스로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내 진동도 올라가고, 내가 감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 딱 하나뿐인 신의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눈, 코, 입 막 이런 머리카락에 이런 목소리 이런 몸매 만들려야 만들 수도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아니면은 말하려고, 써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눈을 내가 딱 뜨고 주변을 바라봤는데 와, 내가 정말 이렇게 바뀌었네, 놀랄만한 일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지금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를 의식적으로라도 선택을 하시고 써보시려고 노력해 보신다면은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을 많이 끌어당기는 인간 감사 자석이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